안녕하세요. 명치학당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희 딸이 강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충격과 고통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은 평생 상처를 가슴에 치며 울고 죽고 살아야 합니다. 가해자는 은폐, 조작, 부정행위로 혐의 없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국민청원을 올려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성폭행 당한 딸의 엄마입니다. 그냥 피눈물이 주르륵 납니다. 저희 딸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거든요. 저희 사건을 덮으려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딸이 성폭행 당해도 덮겠습니까? 가해자는 2019년 3월 14일 저희 딸에게 많은 양의 출혈이 날 정도로 유사강간과 강제 성추행을 하였고 비밀의 장소에서 변태짓 계획 범으로 중2가 할 수 없는 최악의 성범죄를 독단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수사관님들은 명확한 증거가 다 있는 확실한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여 초동 수사 때부터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다 결국 5개월 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고 경찰 검찰들은 자신들의 부조리를 무마하기 위해 잘못된 수사의 결과를 반복, 각종 거짓말과 부정행위까지 서슴없이 하여 사건을 은폐하려 불기소 처분까지 하였습니다. 저희 피해자 측은 잘못된 수사와 결과 반복으로 이의를 신청하였지만 그런 저의 이의 신청은 민원이 1년이 넘어가도록 경찰 검사뿐 아니라 경찰을 감찰하는 상급기관인 청문감사실과 수사심의계 그 외 관련된 기관들과 대검찰까지 대놓고 같이 합세 민원 거부 전화하며 전화를 안 받거나 자리 없다, 휴가 갔다거나 급히 쉬는 날 또는 아파 휴직을 냈다는 이유로 전화를 회피하는 것으로 수사 민원 거부, 직접 찾아가면 면담을 요청해도 만날 수 없다, 면담 거절, 다시 저희 민원 대상자이자 기피 신청 대상자인 서울청, 여청과 반복 재배정되는 어이없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희 딸 사건 당시의 내용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저희 집 옥상입니다. 그 옥상은 저희 딸이 지적 장애 상급이라 밖은 위험할 것 같아 방학 동안 저희 딸 여자친구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으로 여자친구 또한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텐트를 가지고 와 각자의 소지품, 이불, 책 등으로 둘만의 공간을 꾸며놓은 방학 내내 놀았던 곳입니다. 사건 발생 후에 알았는데 그 장소를 저희 딸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비밀의 장소라고 이야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께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들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저희 집 옥상을 비밀의 장소라 듣고 저희 딸에게 며칠 전부터 옥상에 가자고 계속하였고 저희 딸은 가해자에게서 안 된다고 하면 때리고 화내니까 집에 오게 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애하고 옥상에서 논다고 하여 엄마인 저는 안 된다고 하였고 알겠다고 보내고 온다고 아이가 안 와. 10분에서 20분 경과 후에 올라가 봤는데 저희 딸이 옷이 벗겨진 채로 남자아이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자 옷 벗은 채로 저희 딸은 저에게로 뛰쳐나왔고 제가 너무 놀라 떨리는 손으로 딸의 옷을 추스리는 가운데 가해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말만 하였습니다. 집에 내려오자마자 가해자에게 저희 딸에게 어떻게 무슨 짓을 했냐고 질문해 딸 아이에게 옷을 벗기고 저희 딸이 가슴과 성기를 만졌으며 자신의 성기도 만지게 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딸이 성기를 만지라고 했니? 라는 저의 질문에 아니요 라고 분명 말을 했으며 그런 내가 강제로 만진 거네? 라는 저의 질문에도 네 라고 성폭행 했음을 인정하고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부모 연락처를 묻자 자신이 먼저 전화를 한다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고 첫 마디가 누나에게 변태짓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 녹음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녹음을 하기 위해 가해자 핸드폰을 끊고 다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며 손이 떨려 번호가 눌리지 않아 가해자에게 제 핸드폰을 줬습니다. 가해자는 제 핸드폰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XX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저를 바꿔주었고 저와 통화 당시 가해자 아빠가 큰일 났네 하고 죄송합니다
고하고 하는 녹음이 된 것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여 아버지와 둘이 통화한 내용으로 아버지가 싹싹 빌래요 하고 아버지가 가해자에게 용서를 빌라고 일러준 녹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집에 간 뒤 1시간 후에 가해자 아버지로부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아들의 성폭행한 것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도 왔습니다. 이 사건 당시 해바라기 센터에 출혈이 묻은 팬티와 가슴의 가해자 DNA 결과까지 증거가 다 나와 있고, 정황 증거, 딸의 진술, 사건 직후 가해자에게 이야기 들은 토대로 1366의 상담 기록, 112 신고, 또한 학교 끝나는 시간, 녹음 시간, 1366 상담 시간 다 제출하였으며 이후 엄벌 탄원서, 진단서, 심리치료, 소견서,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음을 법에 근거하여 쓴 서류 등 증거자료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 처분 사유 내용입니다. 피해자 진술, 묵살, 증거 인멸, 유사 강간과 핵심 증거를 묵인한 것에 대한 것을 엎으려 조작, 즉 증거를 전혀 없고 자신들이 부조리를 얻기 위해 각종 거짓말로 조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청원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다. 딸이 강간당하는 상황에 직접 목격하고 증거자료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5개월 후 또 다른 성폭행까지 저지른 상황입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부모의 마음은 어떠한 무게보다 더욱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사의 방향과 처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재수사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래 링크에 청원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청원 게시판에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고 투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